안녕하세요. 프렌치 감성 플로리스트 몽소플레르 배소영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여름에 들기 좋은 트로피컬한 색감이 아름다운 부케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일반적인 화이트나 은은한 컬러인 파스텔 컬러보다는 색감이 비비드한 좀 튀는 컬러를 넣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상품이나 부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케는 보기만 해도 약간 기분 전환이 확 되는 상큼한 색감의 부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할 꽃을 보여드릴게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색감이 팡팡 튀는 그런 색감으로 저희가 골랐는데요. 오렌지 컬러나 옐로우 그리고 약간의 핑크 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꽃은 이 꽃입니다. 나리입니다. 네, 좀 백합처럼 생겼죠. 이런 꽃의 종류들을 나리과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시장에서 나리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꽃입니다. 계절이 늦여름에서 가을로 가려고 하는 그쯤에 길가에도 굉장히 많이 피어있는 그런 꽃이에요. 나리가 좀 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옐로우 컬러의 튤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투베로사를 준비했는데요. 투베로사는 두 가지 컬러, 옐로우 컬러와 오렌지 컬러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소재예요. 꽃이에요. 네. 그리고 홍화라고 하는 꽃을 준비를 했는데 홍화는 약간 끝부분이 원래 유통이 될 때 안 펴있을 때는 그냥 알맹이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 거기서 주황색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터지듯이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뭔가 새 깃털처럼 이렇게 이 꽃 역시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꽃이에요. 한 계절을 앞서는 꽃시장인 만큼 지금 여름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를 준비했습니다. 클레마티스 중에서도 얼굴이 좀 작은 편이고요. 핑크빛을 띠는 그런 클레마티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같이 넣어서 약간 귀여운 느낌 표현해 볼 거고, 그리고 스모크 트리, 지금 되게 6월에 늘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이죠. 스모크 트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소재는 유니폴라,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느낌을 주는 유니폴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베로니카,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 줄 수 있는 핑크빛 베로니카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장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장미는 수입 장미의 하나로 이름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컨디셔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디셔닝은 나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리는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잎사귀를 제거하는데요. 나리 잎 중에 이렇게 구겨져 있거나 좀 너무 큰 잎들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부러진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건데요. 이것도 일단은 커팅하지 말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나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몽우리져 있는 꽃이 있고 이렇게 만개한 게 있어요. 다 만개한 걸로 쓰면 너무 과하게 색감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몽우리와 개화한 이렇게 만개한 꽃들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베로사는 역시 위에 있는 잎사귀 조금 빼고 나머지 한두 장 정도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훑어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투베로사는 물내림이 심한 꽃이기 때문에 갖고 오자마자 바로 열탕 처리 해주시면 오래 보실 수 있는 꽃입니다. 오늘 꽃 중에 투베로사와 베로니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열탕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베로니카도 잎사귀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잎사귀들은 다 제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게 필요가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꽃과 가까이 있는 부분의 잎사귀 말고는 다 제거를 해주세요. 튤립은 지금 겉을 감싸고 있었던 두꺼운 잎사귀들은 제거해주시고, 꽃과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린 잎 하나 정도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주시고요. 이 여린 잎이 너무 이렇게 꽃을 가린다 하면 그걸 제거해주시고 한 장 정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물올림을 하실 때는 튤립이 곧게 물올림 될 수 있도록 꼭 신문지나 다른 걸로 말아서 물올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레마티스는 너무 많이 개화한 그런 꽃들은 제거를 하고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역시 잎사귀가 너무 두껍거나 크거나 시들어 보이거나 하는 잎들은 다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화는 생각보다 잎이 정말 빨리 시들어요. 그래서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라있을 수도 있는데, 홍화 같은 경우는 진짜 윗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할게요. 잎사귀들을 제거를 하고, 스모크 트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크거나 시든 잎은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장미는 잎을 거의 다 제거해 주세요. 저희가 1차적으로 가시나 큰 잎사귀, 아래에 있는 잎사귀들은 제거를 했는데요. 위에 한두 장 정도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없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컨디셔닝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부케를 잡아볼게요. 제일 먼저 만개가 된 나리와 모물이 져 있는 나리를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소재도 같이 넣어볼게요. 유니폴라 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장미를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장미를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볼게요. 겉잎은 부케용 꽃이기 때문에 뗀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꽃다발이나 이런 상품에서는 겉잎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투베로사, 옐로우 컬러의 투베로사를 같이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봤어요. 하나씩 넣어보면서 소재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꽃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모크 트리를 넣어볼게요. 스모크 트리 키가 크고 가지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와이드한 그런 쉐입의 부케 형태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약간 작은 다발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부케를 잡아보면 됩니다. 이쯤 됐을 때 손 모양을 가볍게 쥐듯이 잡아주시고요. 이제는 핸드타이 하듯이 잡아볼게요. 뒤쪽에도 장미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리꽃도 살짝 한 개 더 넣어봅니다. 약간의 높이감이라든지 길이감을 줄 때 나리 몽우리를 사용하시고요. 부피감을 줄 때는 나리가 활짝 펴있는 이런 꽃들로 부피감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유니폴라를 넣어서 약간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베로니카의 이런 뾰족한 라인이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사이를 채우는 필러로 베로니카를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채우는 느낌으로 베로니카와 투베로사 이런 꽃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색감이 좀 필요한 공간에 이런 옐로우 색감을 골고루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다른 면도 추가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케 쉐입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쯤 됐을 때 클레마티스도 살짝 넣어보시는데요. 클레마티스는 이렇게 한들한들한 이런 느낌이 예쁘기 때문에 살짝 올라오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런 여성스러운 라인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얼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가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느낌을 좌우하기 때문에 얼굴 방향을 돌려가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이제는 전반적인 높이를 좀 이렇게 보면서 쉐입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요. 한쪽으로 좀 너무 이렇게 납작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뭉쳐져 있는 경우는 고르게 펴주시면서 쉐입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화도 사이사이 넣어주면서 다양한 소재가 주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이사이에 클레마티스를 많이 넣어주시면 되게 예쁜 그런 사랑스러운 부케 느낌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장미가 있다고 해서 장미를 무조건 예쁘게 보여줘야 된다, 그냥 그런 거에 강박이 없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장미를 숨겨주시면 더 아름답고 또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부케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사이 유니폴라가 들어가면 진짜 또 여름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제는 돌아가면서 빈 곳을 채워주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입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제는 타이하고 리본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방수 테이프로 마무리를 하고 리본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케 색감 자체나 그런 쉐입이 굉장히 특이한 부케이기 때문에 일부러 특이한 색감의 리본을 쓰지는 않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꽃의 강조가 되게끔 패키지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꽃 색감에 이렇게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리본은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케 타일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리본은 뉴트럴한 컬러의 리본입니다. 약간 비치는 재질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본업을 할 건데 약간 남겨주시고, 이 손잡이는 일부러 와이드한 표현을 위해서 이 부분 한 부분만 타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세 바퀴 정도 감싸주시고요. 오늘은 보호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싱글 보호로 하거나 아예 보호를 안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보호를 만들지 않고 그냥 2번 묶기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묶기만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를 굉장히 짧게 하는 게 트렌드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많이 짧게 살짝 잘라볼게요. 부케는 프론트 페이싱으로 앞면 위주로 하는 그런 쉐입으로 만들었고요. 어차피 보통 이런 부케들은 촬영용으로 많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앞면만 예쁜 이런 쉐입의 부케를 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트로피컬한 색감의 톡톡 튀는 생동감이 있는 부케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유니크한 부케도 본식 부케로 많이 들으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만의 특별한 부케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이런 비비드한 색감의 부케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촬영용으로도 너무 예쁠 부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케 제작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